93살의 나이에 한 남성이 처음으로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아주 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인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그가 93살에 펴낸 산문집 자이언트의 표지예요. 이 책에는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시기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요. 무려 60년이 넘는 그 긴 침묵을 깨뜨린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그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한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바로 그전, 그의 어린 시절로 말이죠.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꽤 유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1947년 아버지가 따르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그의 집안은 좌익으로 몰리게 되고요. 결국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중학생 황민재는 형을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념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는 그렇게 소년 빨치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빨치산이 뭐냐면요. 정규군이 아닙니다. 비정규 유격대인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한 후방에서 북한을 지지하며 싸우던 이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된 거죠. 이 구절이 그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슨 인형에 투철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포에 질린 소년이었죠. 공산당이 밉고 무서웠지만 도망치다 잡히면 바로 죽는다는 걸 아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전쟁은 결국 끝났지만 그의 생존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남긴 아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산속에서 2년 동안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국군의 포로로 잡혔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송된 곳이 바로 자기가 중학교를 다녔던 고향 광주의 포로 수용소였어요. 다행히 휴전이 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게 고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그를 따라다닐 사회적 냉대와 감시의 시작이었죠. 그에게 씌워진 낙인, 바로 빨갱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쟁 직후 한국 사회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욕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꼬리표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면 그가 겪었던 냉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땔감을 구하던 어린 소년에게 어른이 대뜸 퍼부은 증오의 말이었으니까요. 전쟁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피신 중이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죠. 함께 산에 들어갔던 형마저 전사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거예요. 기댈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이 오직 빨갱이라는 낙인만 짊어진 채로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의 재기는 정말 놀랐습니다. 섬에서 염전 인부로 시작해서 1956년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노점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 하나로 과자 대리점을 열었고 마침내 1969년에는 자신의 건설회사를 세워서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오직 피나는 노력과 인내로 이뤄낸 결과였죠. 책의 제목이 된 자이언트. 이 단어는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깨달음의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일화예요.
영화 자이언트에서 주인공이 마침내 자기 땅의 주인이 되는 장면에 큰 감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고생 끝에 마련한 자신의 첫 손수레를 보면서 똑같은 감격을 느꼈던 겁니다. 비록 아주 작은 손수레였지만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언가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에 차올랐고 스스로를 자이언트처럼 느끼면서 영화관을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토록 놀라운 삶을 어떻게 글로 옮기게 됐는지,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공유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 때문에 학업이 중단된 지 수십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는 82살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승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숨겨진 재능을 증명하는 것 같죠. 만약 전쟁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작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 모든 아픈 이야기를 굳이 털어놓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그의 최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 처절했던 생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가 펜을 든 유일한 이유였던 겁니다. 황민재 씨의 삶은 단순히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그 지독했던 고통마저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낸 인간 정신의 그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